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7일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저녁 8시 57분입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영국의 내각이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이 그동안 14년 동안은 보수당이 집권을 해왔었는데요. 자,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의회 역사상 집권당이 총선에서 가장 저조한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영국은 상원과 하원, 양원제 국가인데요.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서민원입니다. 자, 서민원이 실질적으로 영국의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원 의석수 650명을 이번에 선출을 했는데요.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약 400여석을 확보했고, 집권당인 보수당은 100여 석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 역사상 집권당이 최저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이번이 집권당 역사상 최저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영국은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에 14년 동안 집권을 했던 보수당 시대가 끝나고 이제 노동당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에 영국이 보수당이 참패한 요인은 몇 가지 크게 봤을 때 경제가 너무나도 불황이었고, 또 물가 인플레이가 심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화됐고, 여러 가지 주로 경제 이슈입니다. 경제 이슈. 자, 특히나 4년 전인 2020년에 블랙시트라 해가지고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해버렸는데요. 그거에 대하여 지금 후회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왜냐? 4년 전에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영국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경제가 안 좋아졌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또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는 악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경제 파탄 직전까지 가게 돼가지고 이번에 14년 만에 보수당 정권은 막을 내리고 이제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의원 내각제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이자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요. 자, 그래서 현재 영국의 명목상 군주는 찰스 3세 국왕이고요. 그래서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 즉 입헌 군주제 국가인데, 실질적으로 정권은 내각이 이제 행사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당인 보수당의 리시 수넥 79대 총리가
국왕인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한 노동당의 스타머 제80대 총리, 영국의 제80대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어느 나라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민생고죠. 특히 이제 유럽 쪽은 주로 우파들이 좀 득세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중도 좌파인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거하고 좀 비슷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7월 26일에 포스담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45년 7월 26일 포스담 선언, 그 시점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5월 8일 날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 항복을 선언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구소련에도 항복을 선언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이미 1945년 5월 8일, 9일에 다 끝났었죠. 그렇지만은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미국 등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1945년 7월 26일 날, 자, 여기서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입헌 군주제이자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수당의 수상이었던 제79대 영국의 총리 리시 수넥 총리가 7월 5일에 사임을 하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한 노동당의 스타머 대표가 제80대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횡단보도 또 건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정권이, 기존에 보수당이 14년 동안 정권을 잡았었는데요. 이번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된 이 상황이 1945년 7월 26일 포스담 선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스담 선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 8일, 5월 9일에 독일이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면서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아 가지고 미국 등 연합군과 일본 간의 그 전투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 원자폭탄 핵실험을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게 1945년 7월 16일인데요. 그로부터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스담 선언이 있습니다. 포스담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 남서쪽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주도인 포스담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포스담 선언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중국의
국민당 총통 장제스, 그 다음에 영국의 제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도 그곳 포츠담 선언 회담 장소에 참석은 했지만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인데요. 중국의 장제스는 그곳에 참석하기 어려워가지고 전신문을 통해서 전신문을 통해서 서명 의사를 표시해서 결국은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자, 그 포츠담 선언,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성공한 때로부터 딱 열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포츠담 선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하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게 바로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 전에도 카이로 회담에서도 일본의 항복을 당연히 강하게 요구했었는데요. 일본이 여전히 항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1945년 7월 26일에 최후 통첩으로 포츠담 선언을 한 거고,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그 포츠담 선언일로부터 10일 전인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공할 만한 역사 이래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원자폭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렇게 강하게 최후 통첩을 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했고, 그래서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포츠담 선언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7월 16일에 포츠담 선언 그 당일에 미국의 대통령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참석은 했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고요.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 총통은 전보를 통해서 서명 의사를 밝혔고요. 영국은 문제는 영국입니다. 오늘 영국 총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 재미있는 비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국은 윈스턴 처칠이 원래는 참석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로 취임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승리에 있어서 엄청난 그 공적을 이루신 분인데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랭킹 1위가 윈스턴 처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5년 3개월이 된 시점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 당일입니다. 그날 영국이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총선 결과, 국회의원 총선 결과, 즉 하원 서민원 총선 결과 집권당인 보수당이 패배하고 야당인 노동당이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수당의 제61대 총리 윈스턴 처칠 총리가 물러나고 노동당의 제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포츠담 선언 그 회담장에는 윈스턴 처칠이 참석은 했었는데요.
그 총선 결과가 해외 부재자 투표 뭐 이런 결과들이 포스삼 선언 당일날 최종 집계가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포스삼 선언 당일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당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 총리는 급거 영국으로 귀국을 하고 새로 정권을 잡은 노동당의 제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포스삼 선언에는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포스삼 선언 그 당일 1945년 7월 26일 포스삼 선언 그 당일에 영국이 정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 61대 총리가 물러나고 노동당의 제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자, 지금의 상황 지난 7월 5일 2024년 7월 5일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 650석의 의원을 뽑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임기가 5년이죠. 5년. 그 선거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400여 석을 확보하고 집권당은 100여 석만 확보하는 데 그쳐가지고 영국 의회 역사상 집권당이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는 그러한 역사가 참패가 이루어져 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기존에 14년 동안 영국을 집권했던 보수당이 물러나고 이번에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거 1945년 7월 26일 포스삼 선언 당일에 보수당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물러나고 노동당의 제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취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애틀리 총리는 약 한 6년 남짓 집권을 합니다. 6년 정도 집권했으니까 1945년 7월 26일 포스삼 선언 당일부터 집권을 시작해서 1951년 10월 10월 26일까지니까 약 한 6년 3개월 정도 됩니다. 6년 3개월 정도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영국의 62대 총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51년 10월 26일에 다시 윈스턴 처칠 보수당의 총리가 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51년 10월 26일에 기존의 노동당의 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총리 생활 6년 3개월 만에 물러나고 이제 다시 과거에 보수당의 총리였던 61대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다시 63대 총리로 컴백을 합니다. 복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총리를 2번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영국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랭킹 1위인데요.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랭킹 1위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부터 1945년 7월 26일 포스삼 선언 당일까지 영국의 61대 총리를 약 5년 3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가 1951년
10월 26일부터 1955년 4월 7일까지 또 3년 반 정도를 또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63대 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 이렇게 총리를 수상을 2번 했는데요. 윈스턴 처칠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도 25대 총리와 28대 총리를 했습니다. 즉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도 25대 총리와 28대 총리 이렇게 2번을 했고요. 과거에 또 나폴레옹의 또 맞수였던 윌리엄 피트 수상도 16대 총리와 18대 총리를 이렇게 또 2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총리를 2번 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실 석촌호수 거의 다 왔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릴까요? 자, 롯데월드 타워 하단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고요. 빗방울이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를 한번 통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방금 보여드린 롯데월드 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또 산책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 빗방울이 또 굵어집니다. 장맛비가 거세게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 들리실 겁니다. 자, 빗방울이 굵습니다. 자, 보시면 빗방울이 굵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다 보니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을 맡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 5년 임기에 영국의 하원, 즉 서민원의 국회의원 650명을 선출하는 조기 총선이 있었는데요. 노동당이 한 400여 석을 확보했고 집권 보수당은 100여 석만 확보하는 데 그쳐가지고 영국의 의회 역사상 집권당이 가장 낮은 의석을,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한 역사가 만들어져 버릴 정도로 이번에 집권 보수당은 참패를 해서 영국의 79대 총리 리시 수넥 총리가 물러나고 영국의 80대 총리 스타머 총리가 새로운 영국의 수상, 영국의 제80대 수상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즉 영국의 정권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넘어간 상황이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보수당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 수상이
물러나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62대 총리로 취임한 상황하고 비슷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또 노동당의 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도 집권한 기간은 이제 6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1951년 10월 26일에 다시 보수당의 과거의 61대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이 다시 63대 총리로 취임해서 3년 반 정도 63대 총리를 하다 1955년 4월 7일에 또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제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분이 1965년 1월에 서거하셨는데요. 자, 2년 전에 서거하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을 70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다가 서거하셨을 때도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었는데요. 그것은 1965년 1월에 서거하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국장 이후 정말 50몇 년 만에 국장이었다라고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었습니다. 자, 자, 이제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삼선언 당일에 영국의 정권이 윈스턴 처칠 61대 총리에서 클레멘트 애틀리 62대 총리로 정권이 넘어간 과정, 즉 보수당 정권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넘어간 과정이 이번에 어제, 즉 7월 5일에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노동당 정권으로 넘어간 거하고 좀 상황이 비슷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포삼선언 당일에 1945년 7월 26일 포삼선언 당일에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버려서 윈스턴 처칠 그 당시 영국 수상은 포삼선언 회담장에 가긴 했지만 총선 결과 정권을 잃게 돼서 급거 귀국을 하고 후임 총리인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다시 독일의 수도 베를린 남서쪽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주도인 포삼에 와가지고 포삼 선언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25분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제가 이곳에서 22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빗방울이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